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사업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우호적인 규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임상시험 데이터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이란 전쟁 관련한 코멘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M&A 그리고 라이센싱 딜, 파트너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1월 달에 복귀를 해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굉장히 큰 행사 이후에 사실은 좀 큰 규모의 전 세계의 딜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한 중순부터 이게 다시 좀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옆표를 보시면 2월 8일에는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와 중국에 있는 이노벤트라는 회사가 10조 원이 넘는 전체 계약 규모의 라이센싱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노벤트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 염증 프로그램을 후기 단계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그런 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9일에는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또 오르나 테라퓨릭이라는 세포치료제, 우리가 카티 세포치료제 중에서도 몸 안에서 칼을 발현시키는 인비보 카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2.4 빌리언 달러 레벨에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아셀렉스라는 회사, 이 회사도 카티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익스비보 카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전체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한 번에 이제 현금을 지불하면서 인수하는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비브텍스라는 바이올로직스, 바이오 의약품을 경구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게 2.1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좀 큰 규제 기관이라고 하는 FDA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섹터를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FDA에 대한 좀 큰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핵심 임상 기준 완화를 디폴트 요건으로 임상시험 한 건을 적용하겠다라는 FDA의 골자가 나왔는데요. 학회 사이트에 올라온 어떤 기고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FDA 국장과 부국장이 같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FDA에서는 신약을 허가해주기 위해서 두 건의 말하자면 임상 3상, 우리는 그거를 피보탈 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보탈 두 건 임상 시험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요건은 항암제나 희귀질환에서 피보탈 한 건 가지고 가속 승인을 받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대해서는 두 건의 피보탈 임상 시험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한 5년 동안을 좀 복기를 해보면 한 50% 가까이는 한 건의 피보탈 임상시험으로 허가가 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두 건의 피보탈 임상시험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측면에서 보면 FDA에는 이 두 건이 아니라 한 건으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암제나 희귀질환이 아니더라도 대사질환이나 면역질환,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중추신경계 질환, 이런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하고 유병률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도 피보탈 임상시험 한 건 가지고 FDA는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프라사드라는 부국장이 있었는데요. 이 부국장은 사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국장이 재임하고 있었던 약 2년 동안에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는 단 한 건의 허가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임을 발표를 하고 이제 퇴임을 발표를 하면서 이 리더십이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후임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지명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FDA의 우호적인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임상시험 데이터인데요. 지난 2월 달에 또 발표된 내용, 국내와 또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국내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회사가 이보뮨이라는 업체한테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이보뮨이라는 업체가 아토피 임상 2A상을 진행을 완료를 했고 그 2A상에 대한 데이터가 2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쪽은 아토피에 대한 임상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 2주차, 4주차, 8주차, 12주차 때 아토피 습진 정도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자면 우리가 지금 FDA에서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노피의 연간 매출액 15 빌리언 달러가 넘게 판매가 되고 있는 듀피젠트라는 에셋, 그 약품과 그리고 릴리라는 회사가 또 상업화시킨 레브리키주맙, 브랜드는 앱글리스라는 건데요. 그 수준의 데이터를 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적할 만한 데이터를 도출을 해서 이 회사가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뮨이라는 이 업체는 아까 제가 이제 릴리가 상업화시킨 레브리키주맙 앱글리스 말씀드렸지만 그 레브리키주맙을 원래 개발하고 있던 더미라라는 회사를 릴리에게 매각하고 그 경영진이 새롭게 창업한 회사가 이보뮨이라는 업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바이오테크의 펀더멘털 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봤었을 때 첫 번째 M&A나 라이센싱이나 BD 환경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환경, 어떻게 외부 환경이 좋아지느냐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어떤 임상시험을 데이터를 발표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나 바이오테크에게 펀더멘털 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인데 지금 2월 달에 발표됐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긍정적인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란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좀 2월 달에 좀 좋은 흐름이 마지막에 좀 생기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 섹터도 좀 급등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는 신약을 출시를 하는 거고요. 이 의약품이라는 거는 실제 굉장히 경기와 상관없이 일관된 수요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섹터는 다른 섹터 대비해가지고 에너지 의존도도 낮기 때문에 다른 섹터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좀 편안한 영역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 좀 4가지 구분 지어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CDMO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을 상업화시켜서 판매하고 있거나 시밀러를 상업화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아니면 이거를 상업화시키기 위해서 R&D 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영업을 주로 하고 있는 전통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CDMO 업체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들이 잡고 있는 고객사들이 빅파마들이 많고요.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비용이 올라가면 그 고객사들에게 이거를 전가시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측면에서의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이 대부분 매출 혹은 이제 실적을 달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환율, 이제 달러가 세진다라고 하면 원화, 환산,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화 신약이나 시밀러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SK바이오팜 이 회사들은 전 세계의 고객을 갖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약품은 필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유통비나 운송비 상승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4가지였고요.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와중에 좀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섹터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뭐 자료를 참고하시면 또 아시겠지만 4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암학회 AACR이라는 게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초록 공개도 4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또 아스코라는 또 가장 큰 임상종양학회가 6월 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섹터는 좀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인사이트를 갖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